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건국대학교 병원 치과 양악수술센터에 계신 김예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이제 네. 양악수술의 대가 정말 유명하시고 EBS 명의에도 이제 양악수술의 명의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양악수술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네, 해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불러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네. 하는데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돼. 학교 선생님도 뭐 수학 선생님도 자기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나도 굉장히 공부가 되고 또한 이제 수술할 때 좀 반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머리가 복잡하네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문학적인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좀 수술의 그 뭐랄까 퀄리티, 깊이가 깊어지는 대신에 좀 힘드네. 그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 진짜요? 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예. 네.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나요? 네. 진짜요?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거 방송을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거 더 시간 걸려요. 더. 그래요. 약간의 그 뭐랄까 나는 이제 이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인문학적으로 그걸 표현해서 안 해도 된다. 이걸 표현하려니까 좀 그 부분 안 하고 싶은 사람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근거 제시와 함께 그분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하라 그랬는데 꼭 해야 됩니까? 외부 수술이 무섭잖아요. 그쵸,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꼭 옷을 뭐 입으려고 사러 갔는데 다른 데 사라 그래요. 근데 딴 데 가니까 약간 긴가민가한데. 확인하러 오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의 선생님 근데 거의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냐면 제가 수술할 때 제 손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술 이제 뭐 안 하고 비수술적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원하는데,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이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세상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맞아요. 이제 다른 일이 바빠지면 이제 그때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좀 이 양악 수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좀 들으면 좀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표정 그러면 어떻게 느끼세요? 보통 웃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 표현. 네.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표정을 또 보는 거죠. 그렇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감도 서로 하고. 그렇죠. 네. 만일에 안 보고 감옥에도 독방이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잖아요. 저의 표정을 못 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의 표정 더하기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살짝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표정은 이제 우리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교감하는 거죠. 만일에 표정이 없다 그러면은 교감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웃으면서 나 슬퍼 죽겠어. 나 슬퍼 죽겠어. 전혀 슬프다는 걸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방은.
이게 통장에 돈을 세면서 아, 나 돈 없어 죽겠어 그러는 거랑 똑같지. 그렇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그래서 것 같아요. 표정이 그 메리비안 법칙인가 우리 그 의사소통할 때서 말의 내용 컨텐츠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 우리가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얼굴이 가급적 반듯하게 생겨야지 표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악수술을 받는 분들은 좀 그 표정 짓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약간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이 안 다물어지면 마치 이렇게 화난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도 또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상대방 화났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그리고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표정의 연구. 근데 벨이랑 듀센 다윈 폴 에크만이라는 그 표정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이제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에서 얼굴 표정까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표정 지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좀 의학적인 부분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이제 균형을 맞추서 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이득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고촌 날다람쥐님께서도 오늘 강의 너무 기대돼요.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예요. 근데 그 이쪽은 웃고 있지만 같이 웃는 거예요. 수술 전후에. 네. 근데 이렇게 비대칭이 있으면 좀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나죠. 맞아요. 왜냐면 한쪽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그렇지. 보이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네, 비아냥거리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15년에 그 미국 궁합의 과학회지에서 이제 이 양악 수술을 하고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연구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했냐면 10명은 이제 비대칭, 13명은 이제 주걱턱 중에서 이제 위턱이 들어간 그런 주걱턱 얼굴을 했는데 그 대칭으로 바르게 수술한 후에 되면은 이제 표정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위턱이 들어간 경우는 앞으로 꺼내주면 우울한 표정에서 좀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위가 좀 나와서 나온 얼굴은 좀 밝은 표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졌죠. 사실은 이제 양악 수술하면은 제일 목적이 뭐냐면 씹는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좀 기능적인가요? 씹는 네. 거. 씹는 건데 좀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근데 그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객관적인 그거는 이런 표정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확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씹는 거는 이게 기능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증명하는 방법이 어떤 증명이냐면 교정이랑 수술 전에 뭐 햄버거나 아니면 밥 한 공기를 맞아요. 씹는 그때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 씹는지를 보고. 근데 그거를 평가하신다면서요. 보관해둬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년 뒤에 교정 다 끝난 다음에 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게 우리가 이제 양악 수술하면서 씹는 거가 1번으로 치지만 당장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표정 같은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적인 기능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가 잘 맞아서 치아가 잘 맞아서 교합이 잘 맞아서 기능적으로 됐지만 얼굴 표정도 사회 기능적으로 좋아졌다. 아니면 같은 분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촌날 다람쥐님도 표정에서 차이가 엄청 나주셨고요. 최상현님도 왼쪽 오른쪽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경우는 보통 이제 양악 수술하면 무섭고 그다음에 뭐 씹는 기능이랑 뭐 골격성 부종교합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환자분들의 그 상태는 표정까지 잘 안 지어지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소개할 분들은 대부분 다 보험이 되는 환자였어요. 보험이니까
우리가 기준이 옷으로 치면 네. 옷으로 치면 보험되는 기준은 뭐 그 위아래 턱 차이가 너무 심해서 치아가 1cm 이상 들린다든지. 그래 그런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이렇게 거의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 비대칭 1cm 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너무 씹는 것도 불편하지만 표정이 잘 안 지어지죠. 예를 들어서 옷이 작은데 이 지퍼에 해당되는 게 치아거든요. 이게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로. 옷이 맵시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감정과 표정은 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우 예쁜 사람 봐서 매력적인 예쁘다. 네. 아니면 맛있는 냄새. 갑자기 그러면 배고파지면서 먹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좋은 음악. 그렇게 되면은 그 감각이 느껴져 갖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편안해지죠. 여기 슬라이드 나온 것 같이 좋은 느낌. 그 맛이 좋다. 네. 그 다음에 촉감이 좋다. 냄새가 좋다. 그리고 거기에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또 기분. 예를 들어서 좋다. 만족한다. 자랑스럽다. 재미있다. 근데 나쁜 감정도 있어요. 나쁜 감정은 뭐 부끄럽다. 싫다. 역겹다. 무섭다. 무섭다. 슬프다.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표정으로 보자. 로봇처럼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정으로 나타날 때 그게 감정 표현이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만 이제 그게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지. 맞아요. 이제 감정 얼굴에 드러나지 않고. 포커할 네. 때는 이제 그게 유리하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없다. 예.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렇죠. 얼굴에 그래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 아까 같아요. 말한 그 좋은 감정의 표정이에요. 이게 미소, 그 다음에 이거 환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희망, 그리고 그 만족이죠. 이런 좋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정 보면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여서 얼굴 표정근이죠. 표정근, 표정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감정은 이렇게 뭐 슬프다, 분노한다, 역겹다.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좋은 감정은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네요. 슬픈 감정 얼굴이 슬픈 반대로 감정은 내려와요. 이렇게 얼굴이 네. 내려가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감정인데 나이가 드니까 축축 이렇게 늘어져. 그거는 그러니까 중력의 우리-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스님? 중력이죠. 네. 중력. 그렇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슬퍼요. 그래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감정의 짝은 표정이다. 그 표정을 보고 우리는 또 다시 감정을 느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표시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약간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걸 약간 표시를 할까? 이걸로 표시를 해주세요. 아이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그러면 이 눈으로 본 거는 여기 이 후두부에 시각 중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맛으로 혀에서 맛으로 느끼는 거. 네. 그 다음에 냄새 그런 것들이 어디서 느끼냐면은 기분 좋다. 그럼 각각 중추가 있고 그걸 정말 이건 먹을만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면은 이건 맛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디서 느끼냐면은 편도핵에서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게 여기 프라이머리 소매틱 센서리 코텍스라고 뇌에 이렇게 가운데에 그 감각을 느끼는 피질이 있어요. 피질. 네네.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질에서 느껴갖고서는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여기 요 앞에 운동신경이 있대요. 운동신경으로 가서 어떤 얼굴에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좋은 어떤 감정이 안면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안면신경을 통해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뇌는 이게 바깥에가 이제 이 세포질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
그 섬유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무지무지 이게 정말 빛의 속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느끼고 뭐 이렇게 동시에 이 여러 뭔가 곳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인터넷 보시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다 이게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랑 뉴욕에 있는 한 사람이랑 번에 같은 조금의 시간에 시간에 들리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뭐 엄청 더 빠르죠. 예, 전기 그런 어떤 신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면신경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면신경이 이렇게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미국의 영국의 이제 벨이 이제 이 안면신경을 말 있죠, 말. 네. 홀스 거기에서 이제 안면신경을 처음 그 해부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면신경이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팔에서 이렇게 땡기잖아요, 이거. 그럼 이두박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삼두박근 그런 것처럼 얼굴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요. 근데 뼈에 붙어서 얼굴 살을 움직인다고. 물론 이거 입술이나 그런 거는 얼굴뼈에 붙어 있지 않지만 그거를 움직이는 또 근육은 얼굴 뼈에 붙어 있다. 뼈에. 그러니까 뼈가 있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살을 움직이는데 그 살 움직이는 게 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뼈가 골격성 부정교합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렇게 들어 있거나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 근육이 붙어서 그 얼굴을 표정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표정이 좀 그로테스크해진다. 그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돼? 아니, 솔직해서 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움직이는데 얼굴 움직이는데 턱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웃고 있는데 너 너 화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오해받는 게 그거죠. 나이가 드니까 나는 웃으려고 그러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여기 잡고 있어. 이렇게 있으니까 너 뭐 기분 나빠? 이러는 거지. 내가 늙어서 그런 건데. 거기는 이제 오해가 또 생기는 젊었을 때 얼마나 방긋방긋했는데 거죠. 거기는 화를 내도 웃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단점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 기분 나쁜데 계속 웃고 있으면 오해받는다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오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좋아하는 줄 알잖아. 네.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표정 근육까지 나온 거예요. 그 표정 근육이 우리 얼굴을 움직여서 어떤 거로 하느냐. 여기 보면 이거 환희. 환희. 즐겁다. 네. 여기 그 책 추천은 요 밑에 나와 있네, 가려 있네. 여기는 게리 페이진이라는 그 화가가 이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표정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표정을 집어넣을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두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환희, 입이 벌어지고 눈이 작아지잖아요. 네. 요럴 때는 웃을 때는 광대근. 그 다음에 입은 커지죠. 그리고 위치아가 보이고 눈은 작아져. 짜부러들죠. 여기다는 까치주름이 생기고 미간이 어떻게 돼요? 펴져요. 근데 슬플 때는 반대예요. 여기서 추미근 그런 게 이렇게 쪼라들죠. 생기고, 네?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거기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화장품인데 여기를 뭐 필 수 있는 화장품을 진짜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난 또 뭐라 그럴까봐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옛날에는 또 여기가 뭐죠? 여기 팔자주름 없앨 화장품이 있는데 그게 없어질까? 그거는 필러를 넣어야지 아싸리.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는 거. 이거는 여기에 별표 주름이 딱 생겨. 여기. 그러네요, 별표 진짜. 주름. 별표 주름. 그 다음에 여기 화나는 거. 화나는 거는 사자랑 그 호랑이랑 으악 하고 되는 거죠. 위에 치아가 막 드러나 보이고 치아가 다 드러나 보여. 네. 아까 첫 번째 사진도 치아가 드러나는데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다르죠. 이거 웃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화날 때는 밑으로 드러나. 화날 때는 슬플 때도 마찬가지로 저기 보면 네모난 입술. 여기는 올라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처지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슬퍼서 울 때는 네모난 입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치 동물이 포효하는 것 같이 할 때는 그 치아가 다 보이면서 너 물어 뜯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근육이 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육이.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옷 그림이 여기가 보면 요게 이제 그 감정과 인간과 그 동물의 감정 표현 그거를 제가 그 찰스 다윈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찰스 다윈이 1820년에 쓴 책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할 때 이게 뭐를 대상으로 했냐면 어린 아이들. 여기 어린 아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좀 정신과 환자. 아, 왜냐면 표정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쵸. 굉장히 그 익스트림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 그리고 관찰한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갖고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도 제가 손녀가 생겼잖아요. 너무 그리고 귀여워요, 두 살이 아니야. 이거 2달 때예요. 2달 때. 아니 2달 때도 이렇게 아이가 표정으로 이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선생님. 네. 이게 감정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까 그 편도핵 나왔는데 편도핵은 어떤 거 같으냐면 우리가 갑자기 독사가 나타났어. 너무 놀라죠. 깜짝 놀라죠, 이렇게. 네. 그 편도핵은 안전장치야. 불났을 때 화작용 공부회 같은 거.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바늘 갖다 찔르면 깜짝 놀라잖아. 그쵸.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감정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 감정은 아주 그냥 하치 감정이고 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로울 뿐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네. 예? 뱀이 왔어. 이거 뭐지? 아, 이거 뱀이구나. 도망가야지. 아니네. 독사가 아니네.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된다. 우선 피하고 봐야지. 그쵸. 뱀이 다시 공격할지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 감정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빠른 화재 경보기랑 마찬가지다. 그런 걸 생각해서 감정이 있어 그거는 그게 아니고 감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미소 질 때 보면 입이 싹 올라가죠. 그다음에 우습하면은 치아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짜부러지잖아. 그다음에 걱정, 두려움. 왜 걱정, 두려운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네. 진짜. 근데 이거 왜 이런 표정? 이거 뭐 도대체 어떤 걸 보았길래? 나 약간 여기서 미간이 찌부러지잖아요. 이거 응아한 거 아닌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분노. 나 밥 달란 말이야. 어? 그리고 애들한테 젖병을 줬다가 이렇게 뺏어갈 때. 그럼 막 분노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겨움. 맛없는 거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먹은 것 놀람. 같아요. 놀람이에요. 놀람. 그래서 이런 6가지 표정을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폴 에크만이 기본적인 표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다윈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다음 이제 그런 이거는 천부적인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춘 날다람쥐님께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정으로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감정과 표정이죠. 표정은 어떻게 한 거냐면 본능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우기도 해. 보고요. 상대방의 표정과.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말한 다윈, 그 다음에 듀센, 그 다음 벨, 그다음에 폴 에크만이니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결론 내린 거는 본능이 훨씬 강하다. 그렇게 해서. 근데 배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첫째 손녀가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사실은 애가 하는 대로 따라한 거야, 부모가. 거꾸로. 네. 왜냐면 애가 쫓아올 수 없잖아. 이렇게 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2번째 손녀인데, 이제 이게 뽀로로보잖아, 뽀로. 거의 어린이들의 그 뽀통령 아닌가요? 뽀통.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얘가 이런 표정을 어떻게 줬지? 만화 영화에서 보고. 내가 몰랐어요. 거기 보면 에디, 무슨 뽀로로. 진짜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표정이 그 만화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정을 짓는다고요. 아까 그 원초적인 표정의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아주
말도 배우지만 요거는 한 2살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떡 하고서 이제 저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 애들이 그걸 보고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감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를 정리하면 첫 번째 타고난 대로 본능을, 네. 그다음에 부모한테, 배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매스미디어를 배우고 친구랑. 근데 이제 이 부모한테 배우는데 부모가 맨날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이도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랄까 가늠해서 저기 행동에 반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왔는데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엄마랑 좀 네. 그럼 직장에 가서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 직장에서 사회생활 못하죠. 그러니까 잘 그거를 또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이성으로 잘 뒤덮어 갖고 기분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도 지 마음대로 막 본능처럼 날뛰면 안 또 되죠. 큰일 나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또 보여야 그렇죠.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윗입술은 위턱에 붙어 있어요. 윗입술이랑 윗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은 어디? 위턱에. 그다음에 아랫입술을 움직이는 건 아래턱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턱이랑 아래턱의 부조화가 골격속 부종합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입이 잘 안 다물어져. 그렇죠? 입이 잘 안 다물어져. 웃을 때도 제일 표정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아래턱이 근데 많이 심하게 나오신 그래갖고 이 것 수술할 같아요. 때 내가 한 3cm 집어넣었어요. 3cm.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위턱을 한 1cm를 꺼냈지. 그리고 아래턱을 2cm를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는 웃음이 잘 젖지 않죠. 그러니까요. 너무 먼 거야. 윗니랑 아랫니를 이렇게 다물라 그러면 너무 떨어져 갖고. 그렇죠. 이거를 제가 스스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그래서 없고. 우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할 때 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힘을 쓰게 되면은 좀 그런 표정이 나오죠. 이렇게 막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그럼 유도 보면 막 지쳐갖고 막 손에 힘도 없고 막 이거 숨을 쉬려고 그런 표정으로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싸울 때는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빨리 대사를 갖고서는 피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있는 대로 그냥 내미는 거죠. 턱을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문제는 어렸을 때 이게 사실은 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반하는 건데 이제 어린아이 중학교 뭐 때문에 좀 확연하지만 국민학교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입에 벌레 들어간다. 어머, 그러면 그렇지 입 다물라 그러는 거지. 입 그런 거 안 있잖아요. 다물어지잖아요. 안 다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만 지적하면 애가 상처가 되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인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다 잘 자라고 이제 자리 잡고 나서 수술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께서 어릴 때는 이만큼 이제 발달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미리 뭐 교정이나 수술로 미리 조금 치료를 해볼 수는 하는 게 있어요. 좋은 해볼 수는. 그러니까 그 포턴시라 그러잖아요. 포턴시 키가 조금 클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돼요. 해당이. 근데 확 클 사람한테는 그거 해도 효과가 없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어찌됐건 이렇게 그래서 보여줄 수 환자분들이 이제 교정으로 된다고선 하다가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엉터리라고.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발달이 그래서 될지. 그거는 그리고 나한테는 그게 안 된 사람만 나한테 오는 거야. 얘도 어렸을 때 다 교정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만 오니까 내 눈에는 이거 왜 비수술적 방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그래? 잔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된 사람은 안 와. 그렇죠. 이미 벌써 해결되었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분 아까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응? 이렇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 수술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어머. 그러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응. 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면 그때부터 노력해야 돼. 어떤 노력을? 표정을 짓는. 표정. 이때 이분들은
침을 삼키는 게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침을 삼키라고 하면 진짜요? 안 된다고. 우리 보통 침을 삼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텐데 우선 침을 삼키려고 하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요. 그다음에 치아가 딱 붙어요. 그다음에 입술이 꼭 오므라지고 그다음에 목구멍이 삼켜져. 연화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음압이 잘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짓는 것도 그렇지만 생리적인 거. 그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변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 날부터 저는 침 잘 삼키라. 맨 처음에는 컵에다가 주면 감각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흘리고 그래요. 근데 보기 안쓰럽지만, 그러니까 아기 때 흘리잖아. 물 주면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흘리죠. 다시 태어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런 분들, 요것도 요건 이 치아가 많이 뜨는 분들, 요건 교정을 미리 안 했던 분인데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이 너무 들어간 분들, 이가 너무 들어가면 무턱이시네요, 이분은. 예, 너무 들어가면 치아가 아무리 끄집어내도 맞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김수현님 턱관절 장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제 한 번은 좀 다루고 싶은 게 턱관절 장애인데, 요새 턱관절 장애가 너무 유행했어. 그러니까 다 턱관절 장애라 그래. 조금만 약간 소리 나고 그래도. 그거 사실 장애라는 말은요, 조금 장애는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장애의 영어로 말하면 디스오더, 가벼운 고장남이 장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고 하여튼 너무 치료가 너무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잘 모르더라도 딱 사진만 봐도 왠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그러면은 위턱도 같이 집어 넣은 거예요? 아니, 아래턱만 꺼내. 아래턱만 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턱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같이 한 거죠? 저기서 지금 성형수술 갔네요 그랬잖아요. 성형수술도 모양 안 좋아지는 성형수술 많아요.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미용수술이라 그런 거예요. 미용수술. 네.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두 가지가 있어. 미용적인 게 있고 재건수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약간은 재건 쪽에 해당되는데 재건을 하다 보면 반듯하게 되거든요. 반듯하게 되니까 모양이 좋아지니까 이거 미용수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그걸 같아요. 거꾸로 돼서 그래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 턱관절이랑 이거는 좀 말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턱관절 치료를 뭐 다 하면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요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비대칭인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얼굴에 그 표정근이 제대로 붙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표정근을 좀 자르고 들어가요. 일단 요 입주에는. 그러면 이거를 위턱에서는 다 벗기죠. 벗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꼬매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가장 그 트라우마가 웃을 때 표정 짓는 게 굉장히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찍으시거든요. 안 찍으려고 그래. 네, 안 찍으려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가리시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밝게 웃으실 그래, 수 있을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이게 폐쇄가 안 되면 좀 소리가 나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할 수 없죠, 뭐.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다른 부위까지 슬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부위까지 슬퍼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얼굴 모양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고치기도 무섭고 고치지 않을 거면서 그러면 그냥 수술 안 할 거면 그냥 마음이 잘 안 되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만족한다기는 그냥 지내야 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등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럼 10등까지만 잘 살아가나요? 아니죠.
나중 되면 반전이 공부 있을 더 안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저기 성공하는 장사도 사례도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갈등을 느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자리를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수술할 때 요 분은 내가 한두 번 이제 제가 요 분은 그 수술하기 전날 찍은 거예요. 전날. 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교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수술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 아래턱이 나오니까 이게 뭐죠? 팔자주름이죠. 팔자주름이 더 두드러져 골이 보여요. 확 잡히죠. 그래서 웃으면 이렇게 돼요. 웃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왔죠. 입술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래턱이 더 커 보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실 것 같아요. 저렇게 당연하죠. 라인이 더 짙어지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약간 주걱턱이 있으면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무턱이 있으면 좀 나이가 동안. 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엑스레이를 보고 여기 치아를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같이 아주 심해서 보험이 될 정도면은 정말 표정 안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선 그러니까 많은 이 수술의 혜택을 받죠. 예를 들어서 조금 있을 때 수술하면 그렇게 혜택은 못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개인 비용으로 본인 부담으로 네, 하게 해야 되고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음식을 먹을 때나 옷을 사 입을 때 뭐냐면 꼭 필요한 거를 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냥 한번 백화점에 왔으니까 살까? 아니면 그쵸, 마트에 그럼 왔으니까 맞아요. 한번 살까? 그러면 꼭 집에 가서 그 냉장고에서 얼마 동안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안 입는 옷으로 그러니까 쭉 있지. 괜히 샀다 뭐 이런 버리지도 생각도 못해. 있고. 네, 맞아요. 이거 새 건데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그 수술도 그 니즈, 그 욕구가 있을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40대 수술한 피부나 표정이 부자연스럽나요? 저도 궁금해요. 연주 K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표정은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려가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요즘 이제 항노화 수술이라고 그래갖고 리프팅 수술 많잖아요. 리프팅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나오시는 성형외과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근데 콜라보를 해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리프팅은 이게 전체적으로 당겨야 되는데 네. 이제 요새는 수술을 가볍게 하느라고 이제 실 이렇게 같은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옷 꽂힐 때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약간 있겠죠. 밸런스가 좀 깨져 그렇지. 보일 수 그런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나이 이제 40대 그 수술하라 그러면 이거 얼굴뼈 수술은 그냥 뭐 너무 좀 힘들고 그다음에 교정도 같이 해야 되고 잇몸도 나쁜 상태인데 교정하길래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항노화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근데 항노화 수술 이런 데는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처지고 이런 거 리프팅 시켜주고 근데 이런 부정교합이 있는 것까지 다 맞춰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오면은 만일에 이제 재수술 많이 하는 거 주걱턱인 경우에 턱을 집어넣으면 이거 살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지면 이걸 어때요?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그로테스크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남아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 제가 또 권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섭섭해한가 봐. 내가 나이 드는 것도 섭섭한데 예뻐지는 내가 이 것도 비싸고 위험한 거 내가 하려고 용기를 냈는데 그쵸. 근데 용기 낸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못한 분은 나이 들어서도 잘 못하더라고.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친구들 가면은 물건 쓱쓱 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쓱쓱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요. 근데 막 갈등만 하다가 또 와. 또 갈등만 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거기 충동 구매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하시는 분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성격이랑 그다음에 이런 수술에 그것도 맞아져야지 수술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행운의 열쇠라고 표장한 거는 수술해 갖고 우리가 행운의 열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건축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지금 그 로마 시대에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건축 십서라는 걸 책을 썼죠.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우선 건물을 지을 때 기능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기능 아니, 기능. 기능?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쓸모없는 건물이죠. 쓸모없죠. 네. 그리고 안전해야 돼. 안전하게만 해갖고 뭐예요? 기능이 받쳐줘야지. 그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그렇죠.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뻐야 돼요. 멋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대접받고 사는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행운의 열쇠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 행운의 열쇠를 저 집에 가면 행운의 열쇠를 받을 것 같다. 응? 요새 하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로또에 그게 아니라 저희 가면은 좀 내가 잘 살 것 같아. 마음 편히. 그런 집 있잖아요. 저희서 계속 있었던 분들은 다 잘 사서 나갔다고 한 집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저 사람이랑 친하면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만나면 굉장히 손해만 볼 것 같아. 그런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운의 열쇠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얼굴 표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악수술을 받는데 그 골격성 부정교합이 아주 심한 사람, 아까 제가 예시로 했잖아요. 막 이렇게 나와서.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근데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뭐 100% 비용이 절약되는 건 아니지만 그 보험회사 하여튼 그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거는 얼굴 표정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났어도 이게 운동 안 하면은 알통 안 생겨요. 다 빠지죠. 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입이 잘 안 오므러지는 사람들은 이 입술 다무는 근육이 잘 발동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눈도 이게 관략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눈 둘레근이라고 그러거든. 그다음에 입도 관략근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관략근 하면 좀 다른 부위를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관략근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뭐 알통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그렇죠. 표정 짓는 것도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무표정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약간 좀 입을 내뱉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거기서 웃으라고 하면 어색해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중에서 제일 안 지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표정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나는 거? 한번 화나는 얼굴 표정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다음 웃는 거 뭐 다 잘 되잖아. 네네. 안 돼. 슬픈 표정. 저 슬픈 것도 잘하긴 해요. 해보세요. 저 좀 잘 해보세요. 울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표정. 우는 게 있어야 슬픈 돼요. 표정 해보시라니까. 안 되잖아. 슬픈 표정은 이게 미간이 이렇게 팔자가 돼야 돼. 팔자가. 미간이 이렇게 아까 사진이 갔는데 팔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술을 일단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정이 좋아지기,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 수술을 하지만 더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약수술 플러스 표정 더하기. 그 표정이 좋아지려서 매력적이 되려 그러면은 표정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건 뭐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뭐 웃는 연습,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포인트로, 왜 보면 뭐 PT 같은 거 받으면 요기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요기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뭐 활백은 등백은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그렇게 하지 야무지게. 이게 내 손녀예요. 지금 아까 2살이 됐었는데 이제는 2년 6개월이 돼. 2년 5개월이 됐지. 그래서 요거는 슬픈 표정. 이게 미간이 올라가는 거. 그러네요. 이게 슬픈 훨씬 잘 표정이야. 짓네요, 저보다. 네. 슬픈 표정이에요. 그리고 요게 웃는 표정. 네. 입이죠. 그 다음에 요게 미소. 만족감. 그리고 그러니까 대견이야. 내 스스로가 대견이야. 너 저기 물 갖고 와. 갖다 오거나 갖고 와서 저거 좀 갖고 와. 그러고서 잘했지? 이제 그런 표정이라고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복한 모습. 네. 그 다음에 호기심.
뭐예요? 약간 그 호기심, 표정. 호기심 이거 뭐야? 네. 요거는 뭐예요? 삐진 표정. 요거는 분노지, 화내는 네. 거. 근데 여기에서 애가 본인 이제 동생이나 그래 항상 웃기만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될 것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정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야? 감정이지. 감정은 본능이야. 그러니까 표정이라도 좋은 표정만 짓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받은 다음에 좋은 표정이 1번이지만 우리 거절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웃으면서 거절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그때 좀 난처해야 표정을 그러면 지으면서 그냥 단호하게. 아까 우리 손녀 여기 단호한 표정 보셨죠? 여기 딱 얼굴에 힘주고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짜증나게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좀 오래됐지만 90년대 중반에 미국을 갔어요. 네.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표정을 못 봤는데 그 물론 걔만의 특징인지 미국 사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 너무너무 단호한 거야. 너 진짜요? 꼬마가 말이야. 그것도 너 이게 미국은 진짜 노 하면 노잖아요. 노야. 그래서 네. 나도 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피해를 보고 그럴 때 그 많이 그 사회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노를 못해서 그렇다. 탁 그렇죠. 쳐다보면서. 저도 그건 잘 못해요, 선생님. 응? 그래요? 거절하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안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은 웃는 모습대로. 그다음에 입 모양은 입 모양대로. 아주 단호하고 그거를 정말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그 표현, 감정 표현이 되고 그것이 의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잖아요. 어? 있죠. 노란불이 썩 없어졌네. 있어요, 노란불. 노란불 있나? 아, 있어요. 노란불 깜빡깜빡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좌회전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 그 표정은 감정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게 좋다.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미적이지고 계속 노란깜빡이 하면 사고 많이 난다고. 맞아요. 응?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어떤 상황인 거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펜빌트의 호문클루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난쟁이가 있죠. 네. 그럼 손이 굉장히 크고 뭐가 커요? 또 커요. 입술이 크고 혀도 크잖아요. 여기서 보면 뇌의 운동 영역이 있고 감각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리고 감각,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감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운동 영역에서는 이 손봐. 이게 인간은 동물이랑 달리 이 손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표정을 짓는 거. 이 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눈은. 근데 눈은 감각신경이잖아요. 그리고 눈은 좀 더 복잡해요. 눈은 굉장히 그 좀 복잡한데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뭐 눈꺼풀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 3개나 돼 있고 눈 동자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 그것도 3개. 그 다음에 눈 이거 뭐죠? 동공 움직이는 건 2개. 그래갖고 여기에 한 8, 9개 신경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미묘한 미묘한 눈빛. 그 배우들 보면 그 미묘한 눈빛.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렇죠. 눈빛으로 딱 네, 연기를 그리고 자율신경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자율신경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재미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눈빛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영역을 보면 여기서 손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입이랑 입술이 크다. 운동. 그러니까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뇌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파란 부분. 네. 감각보다 훨씬 더 이쪽에서는 손이라든지 얼굴 보세요. 얼굴에 이만한 부분이 여기서 보면 눈썹, 눈꺼풀과 눈동자, 얼굴, 뭐 여기 입술, 삼키다 뭐 이런 게 굉장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다리 그런 게 많이 움직일 때 필요한 것처럼 사회생활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표정은 시그널이에요. 표정은 소통이니까 그렇게 좋아지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돼. 이거 적은 거 아시죠? 이게 지난 5월에 그 중국 조어가 유엔 민준
이라면서 한 시대를 웃다. 이 사람은 모든 어. 그거를 웃는 거, 자기 웃는 상으로 이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선생님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악 수술이란가 표정이랑 연관시킨다 그러면 얼굴 뼈가 조화롭게 수술하고 그것이 얼굴 표정이 잘 나오게 수술하고 표정 근육을 잘 그 근육으로 이제 훈련시켜야 되고 그 표정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지 눈빛이 변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눈빛이 반짝반짝 변해서 빛나잖아요. 표정이 좋아지면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형성이 돼. 그러면 또 표정이 더 밝아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악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양악 수술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표정을 더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피한 게 아니고 돈을 잘 써야지 해피한 거지. 그럼요. 맞아요. 현명하게 그쵸? 써야 행복한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유익한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